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자, 이제 10단원 1차 변환의 마지막 선형 변환과 도형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이미 우리가 했어. 뭐 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러니까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막 어마어마한 말이고, 뭐 선형 변환이니까 되게 막 있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이걸 이미 고1 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걸 만족하는 거를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뭐였습니까? 뭐 대칭,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 이런 것들, 뭐 회전 이동. 근데 평행 이동은 또 안 됐거든요. 근데 요 10단원이 뭐냐면은 10단원이 선형 변환을 하는데 도형을 이동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앞에 배웠던 9단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비슷합니다. 8단원하고 똑같습니다. 단 앞에서 배웠던 거는요, 점을 변환을 시켜서 또 다른 점으로 만드는 것을 한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점, 뭐 x, y를 1차 변환에 의해서, 뭐 f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 10단원은요, 점이 아니라 점들의 집합인 도형, 뭐 선분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영역일 수도 있고, 이거를 똑같이 어떤 행렬 내지는 뭐 1차 변환에 의해서 또 다른 걸로 움직이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 10단원하고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미 고1 때 뭘 배웠냐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아가들 잘 봐봐. 내가 x, y가 있어. 이 x, y를 평행 이동을 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1차 변환은 아니지만, 선형 변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냥 뭐 어쨌든 도형을 이동하는 거라고 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x 더하기 m, y 더하기 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점의 이동인 거야. 고1 과정이야. 지금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또 배웠냐면은, 그러면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똑같은 방법으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얻어지는 이러한 행위가 끝나고 나서 생기는 도형은 뭐라고 쓰는지 이미 알고 있죠? y-n은 f의 괄호 열고 x-m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x 대신에 x-m, y 대신 y-n. 자, 요걸 지금 갑자기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실제로는 원리는 똑같죠. 도형상에는 모든 점을 이동하니까. 그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식의 형태라든지 논리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원리가 사실은 똑같아. 이거는 이제 좀 1차 변환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서로 관계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표면상으로 봤을 때, 사실 엄밀하게 똑같은 거지만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구별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거 평행 이동이랑 다 똑같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점의 이동과 그 점들을 모아놓은 어떤 도형을 바꾸는 거는 원리상으로는 똑같지만 나타나는 형태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 잠깐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뭐 했는데, 왜 평행 이동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을 하면은 도형이 y-n은 f의 괄호 열고 x-m이라고 씁니다. 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네. 이게 y는 fx하고요. 이때 얻어진 요 x랑 요 x가 다른 x입니다. 이때 요 y랑 이 y는 다른 y입니다. 정확하게 이 점을 가지고 표현하면은, 실제로 평행 이동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요 x, y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인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 프라임을 그냥 제거하고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x, y가 x 더하기 m, y 더하기 n이 되면서 요게 지금 x 프라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x 자리에다가 얘 넘기시면은 x 프라임 마이너스 m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y 프라임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도형을 이동할 때는 우리는 그냥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끝나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도 y는 fx고 이것도 y는 뭐 gx라고 쓰기 때문에 이때 이 x랑 이 y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상으로 식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것 뿐이야. 자, 지금 요 이야기를 앞으로 오늘 수업하는 내중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x, y로 이루어지는 어떤 도형을 x', y''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봐볼까? 당연히 행렬을 통해서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도형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나 아닌 경우를 가지고 따라서 구분한다 해서 이게 먼저가 아니야. 사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어. 이거를 영행렬에 의해서 바꿨어. 그러니까 요거 상에 있는 요 x, y를 0, 0, 0, 0 xy를 하시면 이게 1차 변환이 끝난 x'과 y'으로 완성되겠지. 그러면 이때 얻어지는 x'은 항상 얼마일까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y'은 항상 얼마겠습니까? 0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1차 변환이 끝나고 나면은 선형 변환이 끝나고 나면은 얘는 무조건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영행렬에 의해서 모든 도형은 이게 꼭 직선이건 원이건 점이건 상관없이 1차 변환 끝나고 나면은 0,0으로 갑니다. 자, 이해되겠죠?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런 행렬이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생긴 행렬입니다. 이 행렬에 의해서 이 직선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걸 쌤이 뭐 A 행렬이라고 해볼까? A 행렬. 네.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해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원래 x, y를 이것에 의해서 x', y'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x'은 x 더하기 2y이고요. y'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변환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최종형인 x'과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자, 다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 점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1차 변환 A에 의해서 이 행렬에 의해서 얘가 어떤 점들로 이동했을 때 그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변환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이 점들 사이 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XY 관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XY 관계를 이미 알고 있잖아. XY 관계는 뭐 이게 XY 관계식인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X'과 Y'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를 딱 보는 순간 X'과 Y'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얘랑 얘가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Y'은 마이너스 X'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행렬에 의해서 얘가 바뀌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 Y랑 사실 이게 Y랑 이 X는요, Y'하고 X'인 거야, 이게.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잖아. Y는 fx를 아까 했던 것처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하면 Y 마이너스 뭐 n은 f에 관하여 X 마이너스 m이라고 쓰면은 실제로 이 XY가 요 XY랑 다른 XY야. 이 XY는 X', Y'이라니까. 근데 그냥 이 프라임을 안 쓰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 변환이 끝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이 A라는 행렬에 의해서 1차 변환이 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상의 어떤 점들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이 직선이 되는 거죠. 물론 직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직선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상황을 보고 판정하는데 그때 x 더하기 2y가 x'이 되는 x 더하기 2y가 임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면 이 x'은 전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상황을 알겠습니까? 이게 고일과정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왜 그렇게 될까? 얘가 직선인데? 근데 잘 생각하면 이게 직선이 아니라
완전 이상한 도형이야. 막 원이라든지 막 되게 이상한 도형이야. 막 이 별표 모양의 도형이야. 이 별표 모양의 도형도 A 행렬에 의해서 이동하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X 프라임은 X 더하기 2Y, Y 프라임은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한 도형도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행렬들은요. 이런 도형을 점이나 또 다른 도형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걸 봤더니 AD-BC가 0이에요. 아까 우리가 식을 얻었으면 식이 약간 부정형의 형태의 그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AD-BC가 0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행렬들은 다음의 형태가 됩니다. 어떤 도형이 있으면 이게 점이건 직선이건 도형이건 영역이건 상관없어요. 이것들이 원점을 지나는 y는 ax나 또는 한 점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언제? 이것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점이나 y는 ax 형태로 항상 옮겨집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결론인데 이걸 이제 뭐 이런 정석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증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진 않고 이런 건 나중에 선형대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더 현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시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형태들 역행렬이 존재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점은 점으로 이동하고요. 직선은 직선으로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곡선은 곡선으로 이동하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닫힌 도형으로 이동하고요. 내분점이 몇 대 몇인 어떤 도형은 또 똑같은 비로 내분하게 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러면서 형태가 유사하게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좋을 거냐면은 좀 이따가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좌표계를 배운단 말이야. 좌표계를 배워. 이걸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 직교 좌표계라고 불러요. x가 y가 있고 이게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벡터 할 때 쌤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텐데 근데 이 안에서 축을 꼭 직교 좌표계만 쓰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은 뭐 이 두 xy의 기준이 되는 뭐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이런 기준이 되는 형태들이 수직이 아닌 경우나 또는 다른 좌표계, 뭐 원형 좌표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뭐 직교 좌표계 상에서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거를 A라는 행렬에 의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1차 변화에서 바꿨어. 그러면 또 다른 좌표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때 이 얻어지는 이 도형이 1차 변환이 존재를 하면은 당연히 어떤 또 다른 뭐 도형으로 바뀌고 그 도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을 하고 하면서 이게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점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거 개수도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랑 이 개수가 똑같다라고 막 이렇게 뭐 이거는 또 실수의 완비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에 중점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변환이 되면 이렇게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것의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 역시 중점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아까 내분점이 내분점을 움직인단 말 이런 말인 겁니다. 이거를 당연히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행렬로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걸 현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역행렬이 있는 1차 변환과 없는 1차 변환이 있으면 있는 1차 변환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1대1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변환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덜 1대1의 느낌으로 변환이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하겠습니다. 1번. 역행렬이 있으면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을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으로 1대1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상의 모든 점을 또 다른 곡선상의 모든 점으로 1대1로 대응시킵니다. 알겠죠? 자, 역행렬이 없으면 영행렬이 아니면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옮겨지는데 이거는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을 말하는 거야. 임의의 도형을.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자체가 뭐 직선이나 점이면은 이것도 역시 직선이나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더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는 뜻인 거고요. 영행렬이면 언제나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형 변환을 직선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도형을 움직여 볼 거야. 직선을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아까처럼 1대1로 움직이는 거야. 단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영향열이 없으면 영향열이 아니면 직선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점으로 움직여진다는 뜻인 겁니다. 선생님 아까 y는 마이너스 x인 걸 제가 알겠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알겠는데 점으로 움직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y는 x라고 치겠습니다. 어떤 행렬에 의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행렬에 의해서 이 곡선상에 있는 이 도형상에 있는 모든 점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환이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요런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곡선상의 모든 점이 얘를 움직이는데 이런 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은 일로 가고 요 점은 요로 가고 요 점은 요로 가고 요렇게 해서 한 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쌤 이렇게 생긴 빨간색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 빨간색 직선은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은 요로 가고 요 점은 요로 가고 요 점은 요로 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곡선상에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이 이 직선을 움직이는데 개수가 각각 무한하기 때문에 뭐 개수가 뭐가 더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차원의 관점에서 이걸 x, y 관점에서 이 평면상의 점들의 개수가 훨씬 많잖아. 좀 너무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무한과 무한의 대소를 비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취해가지고 움직이면은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수식 계산할 거야. 수식 계산하면 직관적 개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은 얘는 이로 움직이고 얘는 이로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여서 또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보여줬던 거하고 비슷하게.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영향열이면 항상 원점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 역행열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 느낌이 달라지는데 역행열이 있으면 항상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선형변환 A는 선분을 선분으로 직선을 직선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선분의 분점을 또 다른 선분의 분점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은 평행한 직선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직교좌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수직한 두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A에 변환을 시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이 직선이 이 직선으로 이렇게 1대1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을 변환을 시킨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만들면서 이 평행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 어떤 것인지 대강 알겠는데 조금 어렵네요.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정상입니다.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예제 10-1번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 6,2로 옮겨진대. 그랬을 때 이 행렬 A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개념상으로 이게 직선인데 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A 행렬은 역행렬이 없는 건데 그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직접 한번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지. 여기에 있는 x, y가 반드시 얘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행렬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A, B, C, D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x, y라고 하면은 얘가 언제나 6,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성립하느냐? ax 더하기 by는 언제나 6이고요. cx 더하기 dy는 언제나 2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뭐 이걸로 a, b, c 어떻게 구하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를 만족하니까 y 자리에는 항상 3x 플러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y 자리에다가 3x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식은 b에 3x 더하기 2니까 3bx, a가 있으니까 a 더하기 3b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2가 있으니 값은 2b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 이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x, y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x가 어떤 숫자이든지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얼마일 수밖에 x가 아니지.
이게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얘는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야. 내가 이 자리에다가 이 y 자리에다가 3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이게 3dx 더하기 2d가 됩니다. 정리하면은 c 더하기 3dx 더하기 2d는 2가 되어서 따라서 문제에서 d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 행렬은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3,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AD-BC란 얼마입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역행렬이 없는 행렬은 이런 직선을 점으로 움직이는 건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환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했는데요. 필수예제 10-5번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뭘 했냐면은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라는 쌍곡선이 있는데 이거를 45도 회전 변환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 최종 결론 xy는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y는 x분의 1이 바로 쌍곡선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걸 이미 전전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개념이냐? 1차 변환에 의해서 어떤 도형이 또 다른 도형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회전 변환은 AD-BC가 항상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긴 요거는 이렇게 생긴 쌍곡선인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쌍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형으로. 그럼 얘랑 얘는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사실 X'과 Y'이야. 변환을 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XY고 요 XY는 이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사실 X가 다른 X입니다. 자, 알겠죠? 요 정도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이게 사실 예전에 교육과정에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던 내용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기하 벡터의 첫 단원이 있었고요. 기하 벡터의 첫 단원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라이트한 부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한 내용도 사실은 넘치는 부분이야. 문제풀이 안 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 기하 벡터 있던 내용에 비해서는 좀 더 볼륨 많은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뭐 선형대 수학이나 그다음 수학을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엄밀하게 확인하고 증명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문제는 안 풀고 10-6번 필수예제를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번씩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의 최종형만 눈도장을 찍고 끝내겠습니다. 타원이 있지, 타원. 이 타원을 45도로 회전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 뭐 대강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타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를 되게 궁금해 해본 적 없어 혹시? 선생님 있는데. 왜냐면 이 타원은 알고요. 이 타원도 아는데 비스듬하게 있으면. 자,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10-6번의 회전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꼴로 나타났어요. 자, 10-6번의 1번의 답을 보면은 뭐 3-2사인의 2세타 x제곱 더하기 4의 코사인의 2세타의 xy의 더하기 3 더하기 2사인의 2세타 y제곱은 5. 뭐 되게 막 알 듯 모를 듯 복잡하게 생긴 식도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타원이 이런 타원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역시 2차 곡선인 거 맞지? 그러니까 x, 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벡터입니다. 벡터는 기하 과목에서 배웠지. 뭐 안 배운 학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폭넓은 내용을 많이 설명해 줄 겁니다. 선형대 수학과도 관련 지어서 그 다음에 벡터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에 있다가 없어졌던 공간상에서 벡터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